여러분이 보고 계시죠? 이게 뭐겠습니까?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방을 든든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탄핵 정부 속에서 이제 또 드러난 것이 선관위의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났고 언론에 국민들 선동하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너무 국민들이 많이 알아버렸지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라 비상계엄은 곧 뭐다? 계몽령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와중에 무엇을 우리 알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그만 왜 시켰지? 민주당이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가? 따져보니까 어이쿠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무관심했는데 민주당에서 했는 짓거리가 뭐예요? 몇 번의 탄핵? 29번의 탄핵을 했는 거야. 그 탄핵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에 보냈는데 하나라도 탄핵 민주당 요구대로 가결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8대8이야 8대8 전부 기각이야. 다음 주에 바로 3일 때 있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 뒤를 각하 기각 끝났어. 각하야. 이미 나와가 있어요. 이재명 유죄 판결이야. 그건 법에 따라 전환일이라는 그건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만 저 민주당이 답변해야 되죠. 야 민주당 너희들 탄핵 재미로 하냐? 재미로 하냐? 아니 여러분 이제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준 합법적이었고 29번의 탄핵과 부정선거 의혹과 반국가 세력들이 넘쳐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환길이가 대통령이 했다면 내라도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 덕분에 뭘 알게 됐습니까? 민주당의 검은 내막을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썩어 빠졌다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정상입니까? 선관위 맞죠? 878건의 부정비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거 비상계엄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언론이 이렇게 민주당 끈앞불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내란이라 하는 이런 언론 이런 더러운 언론들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덕분에 알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비상계엄 쪽에 또 뭘 알게 된지 아시죠? 대통령의 그 민주당에서 그 탄핵했는 중에 감사원장 탄핵이 있어요. 감사원장 돌아왔죠 이미? 그 탄핵 사유가 뭔지 아세요?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미군의 사안들 배치가 있었죠. 그 사안들 배치는 미국의 군사 기밀이에요. 그 1급 비밀을 문재인 정부 때 정호영 안보실장이 중국에다가 넘겨주려다가 들킨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지 아시죠? 1급 군사 비밀을 중국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감사원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거 여러분 간첩 잡겠다는 감사원장을 탄핵했던 거예요. 민주당은 답변해야 되죠? 야 민주당 너희들은 중국 땅이야? 중국 공산당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지 그런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당 어느 나라 당인지 답변해야 되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요 일본 비상계엄 계획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지난해 어떤 일인지 아시죠? 바로 이 부산에 전박 중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그 사진 찍고 하다가 걸쳤거든요. 그러나 중국 유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 잡혀가 포렌식 수사해보니까 2년 동안 바로 우리나라 국정원 사진 다 찍고 평택 미국인의 사진 다 찍고 여러분 유학생이면 그런 아리가 없다. 알고 보니까 중국의 핵심 공산당원이야. 여러분 간첩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간첩죄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간첩죄는 북한 사람만 이렇게 간첩을 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빼가는 사람들 우리 기술 우리 석유가 납니까? 지하자원이 납니까? 첨단 기술을 먹고 살잖아요. 그 반도체 기술 빼가고 군사 기밀 빼가는 뭐 중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해서 우리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 말고도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간에 우리나라 군사 기밀 빼가고 우리나라 첨단 기술 빼가면은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했는데 그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는 게 누굽니까? 이거는 또 민주당이 답변해야 되고 그 건물 위에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기당한 거예요. 민주당 좋아했는데 진보인 줄 알았는데 나도 진보다 민주당 지지인데 알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 했는 게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 근거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오직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민주당이 답변해야 되죠. 민주당 그러면 간첩을 봐주자는 말이네. 민주당은 도대체 간첩 옹호하는 당인지 답변해라. 알겠냐? 그 답변을 넘어서 이런 민주당이 우리나라 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지지하는 건 좋은데 알고 있다니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향후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재명 감옥 보내는 거 막으려고 하다가 너무 나쁜 짓과 불법과 공정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흔히 말하는 이재명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하고 민주적이냐? 천만에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데 동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데 동의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재명하고 똑같은 부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민주당 이렇게 망가질 수 있잖아. 이해가 안 됩니다. 전화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민주당 걱정해주고 있어요. 저지랄 하다가 민주당 우리나라에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민주당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민주가 어디 있어요? 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옥상에 계시면 답변해보세요. 더불어 협박당 카카오톡 검열한다. 여론조사에 협박한다. 간첩편 돌고 있다. 더불어 간첩당하냐 이거. 더불어 협박당이잖아. 더불어 독재당이잖아. 앞으로 민주당은 당명을 개정해라. 더불어 독재다.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공산당은 좀 내가 심했나? 그거는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아직 하지도 안 했어요. 이게 제가 제일 단점입니다. 혹시 우리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사회자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상기업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언론에서 내란 수괴다 내란 우두머리니까 빨리 전화 그 전부 가짜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요 재판도 안 받았잖아요. 우리 중학교 사회칙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20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보고 우리가 뭐 범죄자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 그래도 왜?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1심도 안 받았잖아. 그러면 답변해야죠. 중학교 사회칙에 나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에서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또 MBC도 똑같이 내란 우두머리 그 당시도 전부 가짜야. 국민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비상기업 계기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아버렸죠. 또 하나는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또 다 알았죠. 정치가 혼란스럽다, 경제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또 21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상기업과 우리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만큼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매님, 독수리님을 가지고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잘 감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플라톤이 있는 말인데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꼭 정치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행사 이거 제가 다 망가뜨린 것 같은데요. 뭐 하려고 오늘 올라왔는지 아세요? 4페이지 중에서 진짜 2페이지 했고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인데 춘천과 저 강원도 도민들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연설은요, 아까 우리 앞에 했던 분들처럼 임팩트 있게 짧게 해야 되는데 전환기는 질질 끌고 이건 제 자신이 조금 오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9번의 탄핵 그리고 전환기를 하지 마세요. 전환기를 뭐라고요? 전환기를 무슨이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주인공이 됐잖아요. 저는 무슨 일인가 했고요. 있잖아요. 여러분 29번의 탄핵에다가 지난주에 30번 탄핵도 제안했죠. 대통령의 대액에 대해 최상목까지도 40명 임명 안 한다고 또 탄핵시키겠대요. 여러분 40명이 중요합니까?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신한 최상목이 중요합니까? 최상목은 지금 국가를 대신하고 있잖아. 대통령은 40명이 그게 뭐라고? 40명 임명 안 한다고 최상목 보고 권한대행 보고 협박했잖아요. 네 몸 조심해라 최상목. 국민 아무도 네 잡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내 구조가 신기해요. 이 나라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나 체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민주당 180석이 넘는 야당 대표의 한 말이 맞습니까? 저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학생들 볼까 싶구나.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재명 진짜 사람 가깝게 봐요. 에? 아니 40명 임명 안 한다고 40명 임명 안 해도 헌법에 의논이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일 그냥 협박하고 빨리 임명하라고 이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정리하면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민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분만. 대신에 모인 김에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춘천에 닭갈비 많이 드시고 가고 편의점 가서 뭐 물건이라도 사가서 춘천시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일단 한번 사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참 저거는 제가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되겠는데요. 그 요즘 언론에 보니까 또 뉴스에 전환길이가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식사까지 같이했다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제가 그거 가지고 식사하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것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언제나 벌써들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오라고 저보고 불러도 국민들 대신해서 딴 분들 보니 전혀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헌법재판소 갔다 왔거든요. 일주일, 오늘 9일째 갔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사진 찍으러 가고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사도 없습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거기에 가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25일째 단식하고 계시는 전시영 씨도 계시고 여러분
그분 그래서 병원 몇 번 갔다 와서 저 오늘 아침도 부탁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탄핵보다도 그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식을 거두십시오. 또 그랬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참 열고 계시거든요. 제가 무릎 꿇고 부탁했어요. 생명을 지키셔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가 되면 직무 공개돼가지고 다시 자유주의 수호하고 잘 사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탁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그분들 보시면은 진짜 밤새도록요 서리 받으면서 거의 주위에 지금 막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이름이 있습니까? 얼굴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 이름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막 묵묵하게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대한민국 지켰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들 앞에 미안해가지고 저는 잠시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애국자고 여러분들이 애국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7, 80년대 또 민주화운동 해가지고요. 민주당 운동은 같이 있어야겠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요. 민주운동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그거 두드러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열매 다 따먹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스팔트 위에 나오신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오직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자 탄핵 빨리 기각해라 학습방에 나온 그분들이 진짜 위대한 여러분들이 위대한 주인공이에요. 아무튼 아까 그런 거는 가짜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7분 남았네요. 뭐냐면 저보고 시장가 질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월요일 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각하될 거고 수요일이 되면 이재명 2심 선고가 있고 이틀 뒤 28일인가요? 바로 3월 28일 되면은 아마 금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큰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묻더라고요. 재난길은 그러면은 과연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 보냐. 저는 뭐 확신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00% 각하. 100% 각하 아니면 기각. 각하가 많아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각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한두 명 있잖아요. 8명 중에 한두 명이 각하면 몇 명이 남죠? 2명 빼 6명이 남죠? 6명 중에서 2명만 만약 나는 기각이 각하면 결국은 6명 안 되니까 탄핵이 인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각하가 한두 명만 있어도 결국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각하를 주장했고 그 결론적으로는 기각으로 나올 건데요. 그러면 재난길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파면된다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할 것인가 묻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난길은 갈등과 분열을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합과 화합과 평화를 주장했고 지금까지 집회가 오늘 9번째인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습니다.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그럴 가능성 없지만 인용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된다면 저는 승복은 합니다. 다만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전제될 때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부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심리 과정에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이 갈 때 전체 80%가 되는 내란죄자가 이미 빠졌습니다. 따라서 뚝배기만 남고 도리어낸 뚝배기만 남은 그 탄핵 소추안은 절대로 인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